며느리 동생 암으로 세상 떠나자 잘 죽었다며 막말 시전한 시모. 그러고는 자기 딸 암 걸리자 내로남불 시전하는 시모. 인간 말종 시모 개박살. 자기 얘기 들었지? 우리 누나 유방암이래. 형님이랑 통화했어. 갑자기 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암이라고 나와서 누나랑 매형이 너무 놀란 모양이야. 항암 치료 엄청 힘들다던데. 아니, 누나가 그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체력도 좀 약하잖아. 형님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잖아. 우리 애들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 정말 큰일이야. 며칠 후, 올케, 나야. 네,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 다니면서 수술 스케줄 알아보고 있어. 아직 초기여서 수술하고 항암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대. 어머, 너무 다행이에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꼭 기운 차리셔야죠. 꼭 완치되실 거예요. 그나저나, 나 어제 올케네 아파트 다녀왔어. 여기 형님네랑 3시간 거리인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뭘. 어차피 자주 보게 될 텐데. 자주 보게 된다뇨? 나 전셋집 보고 왔어. 마침 올케네 옆동에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왔더라고. 저희 집 옆동으로 이사를 오신다고요? 여기 아주버님 직장이랑도 멀잖아요. 아주버님 공무원이시라 지역 옮기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당분간은 주말 부부 하기로 했어. 여기다가는 작은 월세방 하나 얻어놓고 나랑 애들은 올케네 옆동으로 이사하려고. 갑자기 주말 부부를 하신다고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일은 무슨. 나 이제 수술이랑 항암 치료 받으면 우리 애들 케어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가는 거지. 여기 이사 오셔서 저한테 애들을 맡기신다고요? 맡긴다기보다는 올케네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랑 동갑이고 친하니까 올케가 겸사겸사 우리 애들도 봐줄 수 있잖아. 넷이 알아서 잘 노니까 올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저 얼마 전부터 회사 다녀요. 퇴근하고 애들 학원에서 돌아오면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만도 전쟁이에요. 형님네 애들까지 넷을 제가 돌보는 건 말이 안 돼요. 같은 학원 보냈다가 데려오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아무 일 없는데 이러는 거 아니잖아. 암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우리 집 오고 가는 거 힘들까봐 내가 이사까지 가주잖아. 아무리 그래도요. 저희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매달 생활비도 마이너스예요. 그럼 형님이 애들 맡기는 비용이라도 보태시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 유학을 보내달라 그랬어. 명품을 사달라고 했어. 올케 애들 밥 먹을 때 숟가락 2개만 더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생색이야? 나 아파서 병원비 들어가는 건 안 보이고 애 봐주는 비용까지 달라는 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야. 일단 그 일 들어오면 다시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님네 이사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이사 간다는데 올케가 동의하고 말게 뭐 있어? 정말 별꼴이다. 이사 가는 건 내 마음이거든? 그날 저녁, 자기야, 형님이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옆동으로 이사 오신다는 거 다 들었지? 어머님께도 말씀드려봤어? 제발 좀 알려줘. 누나랑도 통화하고 어머니랑도 통화해봤는데 두 분 다 완고하셔. 그 집 보고 와서 계약금까지 넣어놨나 봐. 이사는 취소 못한대. 그럼 어떡해. 나 일하면서 애들 돌보느라 살이 5kg나 빠졌어. 애들 내 돌보다가 형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러지게 생겼다고. 일단 내가 누나랑 얘기해서 이사는 오더라도 애는 못 맡기게 할게. 그럴 거면 아주버님 떼어놓고 이사 올 이유가 없잖아. 연고도 없는 여기에 오는 목적은 오로지 나한테 애 맡기려는 것뿐이야. 그럼 일주일에 3번만 맡아준다고 해볼까? 그게 지켜질 것 같아? 이번 일 어머님이랑 형님이 단단히 계획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얘기할 거니까 자기는 장단이나 맞춰. 어머님, 저예요. 웬일이냐? 네가 먼저 나한테 톡을 다 하고. 나는 하도 네가 연락이 없길래 손가락이라도 부러진 줄 알았다. 저 형님 애들 케어할 생각 없습니다. 저 이제 전업주부도 아니고요. 회사 다니면서 저희 애들 키우는 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너희 신우 암 걸렸는데 애들 잠깐 봐주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미주알고주알 떠들어. 형님 편찮으신 건 정말 유감이지만 애들을 저한테 떠맡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혼? 그런 말 없었잖아. 너 지금 이혼 핑계로 날 협박하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나 죽어도 너한테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저희 결혼하고 나서 10원한 장 받은 기억 없어요. 저희가 드린 게 훨씬 많죠. 이혼 핑계 아니고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 진짜 이혼해요. 애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왜 자꾸 이혼 타령을 해? 나중에 네 딸 아파봐라. 그때서야 내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게 될 거니까. 나 죽어도 찾아오지 말아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년. 며칠 후, 자기야, 어머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거의 미저리 수준으로 날 괴롭히고 계셔.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똑같은 시간에 전화해서 소리 지르시는데 내용은 항상 내 욕이야. 참고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회사에도 민폐고 듣고 있는 내 정신도 이상해질 것 같아. 받아서 내내 하다가 끊어. 우리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어. 어머니 성격 알면서 왜 그렇게 열받아 해. 처음엔 그러려고 했지. 근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울분이 차올라서 그렇게 되질 않아. 자기도 알잖아. 나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야 하지만 그거 실없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 어머니가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그런 말을 진심으로 내뱉을 리가 없잖아. 머리로는 아는데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나도 점점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돼. 나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야. 어머니가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자기가 좀만 더 참아. 며칠 후. 너 왜 전화를 안 받니? 이제 내 전화는 쌩까기로 작정을 한 거냐? 저 직장에서 더 이상 전화 받기 힘들어요. 회사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어머님 전화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부터 가족의 연을 끊기로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거냐? 암 걸린 너희 형님도 내팽겨치더니 집안 아주 잘 굴러가는구나. 자꾸 저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막말하신 이후로 저 아직도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요. 너는 맨날 나만 나쁜 년이라고 하는구나. 너랑 얘기하면 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나 암 걸려서 뒤지면 그건 다 네 탓이다. 뭐라고요? 제 쌍둥이 동생이 암으로 세상 떠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쌍둥이 중에 하나는 원래 죽을 팔자라고 죽을 사람이 간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건 어머님 팔자지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너 미쳤니? 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끄집어내서 시어머니한테 지랄을 해? 옛날 일이라뇨. 형님 암 판정받기 딱 1년 전이에요. 그때 저 우울증 와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었는데 왜 유난 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너는 지어내기도 참 잘한다. 이참에 소설가로 데뷔하지 그러냐? 어머님이 기억 못하셔도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몇 개월 후. 오늘도 안 갈 거야? 어머니 기운 없으시다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부르시잖아. 절대 안 가. 내가 왜 가야 돼? 우리 누나 아프고 나서 어머니도 많이 약해지셨어. 아무리 자기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나 결혼하고 나서 매일매일 참았어. 참고 또 참았는데 아무도 나 힘든 건 알아주지도 않더라. 어머님처럼 저렇게 드러누워야 다들 걱정해주잖아. 어머니랑 자기가 같아? 다투는 일이 있어서 손아래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가정이 화목한 거야. 자기 그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하도 참았더니 나도 화병 생겼어. 그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어머님 보러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나도 좀 살자, 제발. 나 퇴근하고 바로 어머니 댁 다녀올 테니까 이따 다시 얘기해. 몇 시간 후. 나 지금 집 가는 중. 아직 안 자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사과해. 내가 뭘 사과해?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들어하셔. 그니까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음 주에 간다고 해. 자기 이러는 거 남들이 알면 욕해. 진짜 웃긴다. 어머님이 내 동생에 대해 막말한 거 자기도 다 들었잖아.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청산유수야? 어머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는 우스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미 연세도 많으신데 어르신 비위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15년이 넘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자기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래. 다 늙어서 이렇게 천대받고 살 줄 몰랐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어. 자기 이러는 거 아주 선 넘은 거야. 당장 사과드려. 안 그럼 나도 진짜 화날 것 같아. 내가 막말 듣고 정신과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으면서 어머님 일에는 왜 그렇게 화가 나? 나도 이제 정내미가 떨어져.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말 다 했어? 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어머님도 싫지만 나는 네가 제일 싫어. 너만 똑바로 처신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어머님 앞에서만 벙어리 되는 선택적 머저리야. 어머님까지 초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잠시 후. 다 모였으니까 저 할 말 할게요. 아이고, 시어머니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귀하디 귀한 며느님 아니세요? 어쩐 일로 이 시간에 톡을 다 주셨을까? 저한테 무시당하는 기분 느꼈다고 들었는데 아주 정확하시네요. 이제부터 영원히 무시하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뭐 이년아? 너 약이라도 잘못 먹고 횟가닥 돌았어? 너 때문에 내 딸 암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어. 네가 내 손주들 곱게 봐줬으면 나도 너한테 연락할 일 없었다고. 어머니, 얘는 제가 잘 달랠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 네 딸 아파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팔자 갖고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건 너잖아. 사람한테 그렇게 악담을 하고 너는 편하게 살 줄 알았어? 너는 그 얘기를 평생 울거먹을 작정이냐? 그리고 네 딸이 아파서 그렇게 애통하면 네가 수발 들어야지. 왜 피도 안 섞인 며느리한테 병수발에 보모 노릇까지 하라고 지랄이야? 지랄? 너 입이 아주 걸레짝이구나? 너 진짜 왜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둘 다 똑똑히 들어.
내 동생 일로 막막했을 때는 내가 경제력도 없고 이혼하기 무서워서 참았거든? 근데 이제 나 더 이상 안 참아. 당장 이혼해. 애들도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 없이 애 둘 키운다는 게 가당키나 해?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얼른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그럼 나도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회사 대기업에 인수돼서 나 내일부터 정직원이거든? 너 없어도 애들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랑 나랑 그지 같은 악연은 여기서 끝내자. 너랑 결혼해서 15년을 참고 산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내가 그렇게 곱게 이혼해줄 줄 알아? 나 절대 이혼 안 해. 저거는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뻑하면 이혼한다고 협박질이야.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든지. 무슨 말이에요? 나 이혼하면 밥은 누가 해주고 빨래는 누가 해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라도 똑똑히 알게 돼서 다행이네. 내가 이혼하는지 못하는지 똑똑히 두고 봐. 저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남편 놈에게 소송을 걸어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오고 위자료까지 뜯어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한 막말 증거와 정신과 치료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싱글맘에 대한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어서 아이 둘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오히려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놈이 사라지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거 있죠. 그동안 애 키우느라 힘든 게 아니라 남의 편 시중 드느라 힘든 거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그 인간은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은 허락했지만 그 이상 선 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와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했다는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언제나 제 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나날이에요. 금수저 며느리 개오구 취급하며 야무지게 부려먹는 시댁 식구들. 매일 오는 시모의 협박 문자. 이의 심각성을 인지한 남편. 지옥 같은 시댁 대탈출. 어머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2시까지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고. 내가 적당한 곳 알아봤거든? 거기로 가자. 어딘데요? 백화점 명품관인데 혼수는 그 정도 해야지. 어머님, 저는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저희 두 사람이 쓸 물건이라 너무 비싼 건 필요 없어요. 어머머, 그건 네 생각이지. 신혼집에 친척들 다 와서 구경하고 갈 건데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로 집을 채우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아들이 산 집이 아깝지. 저희 어차피 맞벌이라 집에서 잠만 잘 건데 고가의 명품 가구들에 식기 냄비 세트까지 몇백만 원 하는 것들로 채울 필요가 정말 없어요, 어머님. 너는 회사 대표라는 애가 왜 이렇게 돈을 쓸 줄 모르니? 죽을 때 다 싸들고 죽을 거야?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잠시 후. 새언니, 나 가방 하나 새로 사줄 수 있죠? 이번에 디올 신상이 그리 이쁘다던데. 네? 그건 어렵겠네요. 왜요? 왜 어려운데요? 새언니 돈도 많잖아요. 둘이 결혼하면서 내가 오빠한테 돈도 못 받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요구 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해지니까. 오빠랑 제가 결혼하는데 왜 가방을 사줘야 해요? 그리고 오빠가 분명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함부로 대했어요? 말 참 웃기게 하네요? 지금 저 10살이나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봤자 제가 신우인 거는 잊지 마세요. 며칠 후. 여보, 나 집에서 살림 안 하는 거 알지? 대신 내가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하잖아. 우리 그냥 집안일은 도우미분 쓰고 그래도 괜찮지? 그럼 당신 바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밥하고 빨래할 사람 필요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머님께서 신부 수업도 안 받고 시집 왔느냐고 그러시고 밥 하나 못한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니까 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해서 물어봤어. 엄마 말은 그냥 잊어, 여보. 요즘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인데 매 끼니마다 어떻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먹어. 난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 그리고 혹여나 엄마가 또 한 소리 한다고 한들 내가 중재할 테니까 걱정 마. 솔직히 당신도 진짜 바쁘게 일하면서 사는데 집안일까지 언제 다 해.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며칠 후. 예, 내일 모레 집으로 와야 해. 알고 있지?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시간만 살짝 늦을 것 같아요. 최대한 서둘러 갈게요.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시댁 행사에 매번 늦게 참석하는 거야? 네 일만 중요하냐? 며느리로는 안 살 거야? 며느리로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 아니니? 네, 어머님. 제 일이 좀 정신없고 바쁠 때가 많아서 시간을 잘 못 지켜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 이래서 여자가 바깥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살림도 못해, 밥도 못해. 네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주 하나도 없다 그냥. 잠시 후. 새언니, 내일 집에 갈게요. 저번에 구찌 가방 있죠? 그거 좀 빌려줘요. 그리고 언니 신었던 신발 중에 제가 예쁘다 했던 거 있죠?
그것도 좀 빌려주고 신상 시즌에 나온 거 뭐 없어요? 있으면 같이 빌려줘요. 그걸 다요? 네. 이번에 친구 결혼식 있는데 뭐 입고 갈 것도 없고 들고 갈 것도 없어서요. 어차피 세연이 그거 말고도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쓰세요. 며칠 후. 예. 내일 모레 너 시간 있니? 내일 모레요? 그래. 저녁 9시쯤에. 그날 나 개모임 있거든? 9시쯤 자리가 끝날 거니까 그때 와서 내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해. 다들 너 보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올 때는 꼭 네 차 몰고 와라. 알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모레 9시에 갈게요. 며칠 후. 예, 내일 저녁 8시에 데리러 올 수 있지? 꼭 와야 해. 아, 진짜 중요한 모임이거든? 어머님, 저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는데 어쩌죠? 너 네가 대표고 잘 나간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는 거 아니다? 어? 얼마나 바쁘다고 그 잠깐에 못 온다는 거냐? 아이고, 참나. 됐어. 네가 싫다는데 이제 얘기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너 혹여나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 말고. 알겠어? 네, 어머님. 며칠 후. 너 사무실이 꽤 좋더라? 기훈이한테 네가 수완이 좋다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회사 좋은 줄은 몰랐네.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안정화가 덜 돼서 많이 미숙해요. 그래? 그래도 꼴의 사장이라고 명패에 쓰여 있으니 보기는 좋더라.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성은이 일이거든? 아가씨요? 너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취직 좀 시켜줘라. 회사가 그렇게 큰데 우리 성은이 일할 자리 하나 없겠어? 그렇지? 아, 어머님. 저희 회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너 그 말은 지금 우리 성은이가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성은이 무시하는 거야? 말 한번 기분 나쁘게 한다 너? 얘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똑 부러지는 줄 알아? 내 돈 받아 쓰면서 사니까 네 신우가 만만하냐?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엄연히 회사인데 가족이라고 갑자기 채용할 수 없죠. 지금 마땅한 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야? 회사가 그렇게 큰데 신우 자리 하나도 못 만드는 대표가 어디 있어? 어머님, 지금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럼 아가씨 거기 채용해 볼게요. 대신 잘해줘야 해요. 다른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게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조일 해주는 역할로 들어갈 거라서 부담은 없을 테니 열심히만 해주면 돼요. 며칠 후. 세훈님, 저 왜 자꾸 잡일이나 시켜요? 짜증나게? 나 그딴 일 하려고 거기 들어간 거 아닌데? 아가씨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데 사무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청소든 뭐든 해야죠. 언니 지금 사장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아가씨,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제대로 꾸려가야 직원들 한 달 월급을 줄 수 있다고요. 내 자리가 마냥 놀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차라리 일 그만둬요. 용돈을 줄 테니까. 잠시 후. 야,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청소를 시켜? 내가 그러라고 거기 일 보낸 줄 알아?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맞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에게 청소를 시켜? 원래대로 사무실 가서 일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방금 어머님한테 온 카톡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나 더는 당신 식구들 비위 못 맞추겠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내가 엄마랑 성훈이 대신 사과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이혼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당신 가족이잖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 가자. 아니, 난 절대 못 헤어져. 앞으로 본가에 안 가도 돼. 우리 인연 끊고 살자. 그러니까 이혼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줘. 다음 날. 세연이 어디에요? 나 지금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내 책상 없던데 언니 짓이죠? 뭐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경비 불러서 쫓아내라고 한 것도 세연이 짓이죠? 네, 제가 다 지시한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어제부로 해고당한 사람이 남의 회사에 아침부터 와서 난동 부리는데 당연히 쫓아내야죠. 안 그래요? 내 회사에 아가씨 자리 없으니까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뭐요? 세연이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해요? 잠시 후. 여보, 내가 잘 얘기했어. 앞으로 당신 우리 집에 안 가도 돼. 엄마도 성훈이도 당신 찾아가는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뭘 어떻게 했는데? 아들 없는 셈 치라고 했어. 나는 당신하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랑 성훈이 때문에 당신 도망가면 책임질 거냐고 했지. 난 괜찮아. 마음이 불편하네. 그래도 엄마한테 모진 소리하고 괜찮아?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는 이런 일 안 겪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은 편하다. 사실 우리 집 생활비를 내가 전담하고 있거든. 엄마도 성훈이도 경제력이 없어서 매달 250만 원씩 주면서 자식된 도리 했었어. 물론 당신이 줄이라고 하면 줄일게. 아니야. 나도 돈 벌고 있고 우리가 돈이 아쉬운 건 아니니까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당신 참 대단하네. 이해해줘서 고맙고 그냥 이제는 우리 서로한테 집중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몇 년 후.
여보, 올 때 애기 바나나 좀 사다 줘. 바나나가 없다. 알겠어. 우리 딸랑구가 드시고 싶다면 사가지요. 당신은 먹고 싶은 거 없어? 나는 매콤한 닭발에 주먹밥, 그리고 계란찜까지. 오케이. 오늘 저녁은 닭발 가보자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 당신 요즘 행복한 거 맞지? 소갈이 하는 거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여보. 난 솔직히 지금이 더 행복해. 알겠지만 이전에 가족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다 내려놓은 지금은 속도 편하고 마음이 홀가분하니 참 좋아.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니까. 그래.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아보자, 여보. 내 닭발 잊지 말고. 사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댁과 담을 쌓고 지낸 후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한 몫을 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하여 시댁과는 아예 왕래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면서 요즘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욱 좋아졌으며 이제야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네요. 시댁과 평생 담쌓고 살 생각은 아니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그런데 마음을 열었다가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쉽게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기회가 된다면 관계 회복을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어머님도 조금은 저를 향한 적대심이 수그러들면 조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단순 성격 차이로 이혼한 며느리. 그럼에도 이혼 행적 들먹이며 각종 폭언과 벌레 취급은 물론 뱃속 손주까지 저주한 시모. 참다 못한 남편의 결단. 우리 나이도 있는데 신중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정말 막막하네. 결혼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가 찾아와 준 건 축복인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정말 걱정이네.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나도 몰랐거든. 분명 당신 좋게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는 게 조금 그러신 건가? 그렇지. 당신은 초혼인데 내가 재혼인 거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 당신 자식보다 내가 못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당장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이면 어머님 우리 절대 허락 안 하실 텐데. 정말 막막하고 말이 안 나오네. 애는 하루가 다르게 뱃속에서 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당신은 애기한테만 신경 쓰고 마음 불편하겠지만 태교도 하고 그렇게 지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이랑 아기 포기 못해. 무책임하게 두고 가는 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말고. 알겠지? 알겠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움직이도록 하자. 배불러 오고 그러면 더 힘들 거야. 혹여나 엄마가 당신한테 따로 뭐라고 하거나 심한 소리 하면 꼭 나한테 말해. 혼자 견디고 참지 말고. 만약이라도 그런다면 그건 100% 우리 엄마가 잘못하는 거니까. 알겠지? 알겠어. 알겠으니까 어머님 설득 좀 잘해봐. 며칠 후. 너 뭐 하는 애야? 뭐 하는 것인데 내 아들 옆에 딱 붙어서 앞길 창창한 내 아들 앞길을 망치니? 양심도 없지. 감히 총각한테 양심도 없이 들이대고 있어? 너는 이혼녀 딱지 붙이고 총각을 만나고 싶니? 네 새끼가 나중에 이혼한 사람 만난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흔쾌히 허락해줄 거냐? 반대 입장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거야.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어머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기에 정말 이해해요. 다만 그만큼 제가 더 이 사람 잘 보필하며 서로 잘 살아볼게요. 어머님께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요. 한번 상처가 있지만 그걸 밑거름지어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만 곁을 내주시겠어요? 그딴 소리는 다 필요 없다. 내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혼녀한테 장가를 보낼까? 그리고 막말로 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나는 싫다. 너한테 희망 주기도 싫으니 그냥 너희가 알아서 정리를 해라. 어머님,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너무 싫으시겠지만 너그럽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내 마음에 들 리는 없으니까 꿈 깨라. 이딴 얘기 계속 해봤자 의미도 없으니 그만하자. 길게 말 안 한다. 당장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라. 정애를 낳고 싶거든. 네가 낳아서 혼자 키워. 내 아들 신세까지 망치려 들지 말고. 며칠 후.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어디 아픈 거야? 연락 좀 해줘. 나 생각 좀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 그냥 그만하자. 어머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던데 그걸 끊어내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그 문제로 또 다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나 두 번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원망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떠나줄래? 나 혼자 애 키우며 살 자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애를 왜 당신이 혼자 키워. 그래, 우리 엄마 반대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 견뎌내면 해 뜰 날 분명 올 거야. 나약한 소리 말고 조금만 견뎌내줘. 부탁할게. 이대로 헤어지고 당신 혼자 애 키우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는 뭐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그런 방법이 있어? 그냥 어머님 말 무시하고 우리 둘이 막 살아? 과연 그게 행복하겠어? 결국 그 끝은 불행일 게 뻔해. 나 혼자로도 족한데 아이까지 그런 불행 속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 없어. 지금이야 당신도 나도 서로 너무 좋지만 시간 지나면서 서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어머님 문제로 서로 지칠 거야. 안 봐도 뻔한 가시밭길을 왜 가려고 해.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조건에 맞는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 나는 아이만 있으면 돼.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겠고 마음도 알겠어. 그런데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좀 믿고 따라와줘라. 내가 진짜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랑 아이를 못 지키겠어? 그 마음 충분히 알겠어. 근데 뒤늦게 변심해서 상처받을 바에는 내가 놓을래 이 관계를. 지금도 어머님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야. 당신은 내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여기까지 해.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진짜 왜 그러냐. 정말 왜 그래 당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제발.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 당신 효자인 거 내가 제일 잘하는데 괜히 지키지 못할 약속들 그만 내뱉고 여기까지 해. 충분히 노력했어 당신. 며칠 후. 너 내가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했냐 안 했냐? 거머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추잡스럽게 붙어있니? 이미 인생 경험 해볼 만큼 해본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하고 순진한 척이야. 내 아들 꼬여냈으면서 이 정도도 예상 못했냐? 네 새끼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듣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꼬여내면 네 새끼도 내가 못 키우게 할 줄 알아? 확 뺏어다가 보육원에 데려다 줄 거니까 나타나지도 마. 내 아들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알겠어?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네요. 제가 뭘 했나요?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고 애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끝이 난 건데 제가 뭘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 그것도 이런 오해 살까봐 피하고 숨고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들한테 저 좀 찾아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제 새끼예요. 그 사람이랑 어머님이랑 상관도 없으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근데 싹수 없이 어디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항상 이런 애니까 여자가 이혼이나 당하고 저러고 살지. 팔자가 얼마나 세면 이러고 살겠냐? 너 같은 거랑 내 아들이 또 엮일까봐 그게 아주 소름이 끼쳐서 말하는 거다. 술만 마시면 네 얘기하고 주정 부리는 게 딱 네가 내 아들을 아주 망쳐놨어 그냥. 고약한 것. 네 뱃속에 애도 딱 너같이 살기를 바라마. 네, 제 새끼 저같이 살게 기도해주세요. 적어도 그쪽 피랑은 절대 섞이지도 않기를 바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는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으면 좋겠네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 역시 그쪽들과 엮이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재수가 없거든요. 어머님 귀한 아들 곁에 끼고 평생 사십시오. 저도 죄가 안 갔습니다. 뭐야? 이런 싹퉁바가지를 봤나? 내 아들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고작 너 같은 게 그딴 말을 하고 있어? 재수가 없으려니 별의 별것이 다 들러붙어 열받게 하네. 주제도 모르고 성깔만 더러워서는 네가 딱 그렇게 고약하니 네 뱃속에 애도 딱 그 꼴로 태어날 거다. 아무튼 간에 2번 다시는 연락할 일 없기를 바란다. 네, 저 역시 2번 다시 연락할 일 없기를 바라네요. 며칠 후.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폭언하는 거 여태껏 말 안 하고 왜 참았냐고. 그냥 반대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나는. 이걸 말했어야지 왜 혼자 참고 삭히고 있어. 진짜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폭언을 하든 저주를 하든 당신이랑 상관없어. 그러니 그냥 이런 연락도 하지 말아줘. 또 괜히 꼬리 잡혀서 어머님께 연락 오게 하지 말고. 나는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것보다 당신 엄마한테 연락 오는 게 더 힘들어. 알아? 나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싶다면 2번 다시 이런 연락 하지 말아줘. 아니, 내가 모든 걸 안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 결혼해. 혼인신고하고 내 새끼랑 당신 내가 지켜. 당신이 거부해도 소용없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제발 그냥 멀리 떨어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엄마랑 연 끊었어. 이제 당신이랑 애만 보고 살 거야 나는. 내게 가족은 당신뿐이라고. 엄마가 적어도 그냥 반대하실 때는 나 너무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 마음 존중했어. 그런데 우연히 본 카톡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더라. 이건 그냥 엄마가 아들 아끼는 마음이 아니잖아. 어떻게 당신뿐 아니라 뱃속에 애까지 버린 애 만에 그런 소리를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게 내 엄마라고 해도 절대 안 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연을 끊었다니. 제정신이야?
어머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홧김에 하는 말인 거 알겠으니 당장 그만둬. 어머니 감당할 자신도 없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제발 나 좀 편히 살게 내버려둬.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연을 끊었는데. 이사 갈지 말아보자. 이사를 가고 연락처도 바꾸고 그렇게 우리 가족끼리 살자 여보. 그간 혼자 갓난쟁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할게. 그날 밤. 이런 썩을 것이 기어코 내 아들을 꼬여냈지?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당장 내 순진한 아들 데려와. 어디서 숨겼어? 그만 좀 하세요.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무작정 욕하고 소리치는 게 취미세요? 때도 말리고 말려도 어머님이랑은 못 살겠다는데 그럼 어쩔까요? 못 살겠다는 사람한테 그래도 그냥 살아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전해달라네요. 연 끊었으니 2번 다시 연락 마시라고. 뭐야? 네가 조정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우리 연수가 얼마나 순딩이에 착한 놈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 이게 그냥 천륜을 끌어버리네. 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내 아들 꼬여내면 가만 안 둔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것도 전해달라네요. 내 새끼 건들면 그게 어머님이든 누구든 가만 안 둔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 줄 거라고 하네요. 어쩌죠? 어머님 아들 어머님한테 완전 정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은 생은 혼자 사셔야겠네요. 어머님도 저처럼 팔자가 센 편인가 봐요. 뭐야? 이게 근데 당장 내 아들 돌려내라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시모와는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중간에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약해져 그래도 찾아가 보자고 했거든요. 사는 곳은 알려주지 않아도 가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굳건하게 다친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껏 시모와는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고 저희 세 식구 잘 살고 있어요. 곧 뱃속에 태어날 둘째까지 내 식구네요.